여기는 좀 쉽다. 10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 AK를 할 때 AK는 K의 배수 이런 뜻이에요. 배수. 그럼 약수 배수 관계되는 본능입니다. 이건 아마 남상와서 시험 내는 한 번도 못 봤지 싶은데 하여튼 쉬우니까 그냥 알아놓으면 돼. 2의 배수 5의 배수. 자, 배수는 뭐가 쉬우냐면 공배수가 처리하기 쉬운데 약수는 공약수가 약수가 처리하기 좋다고요. 그래서 교집합이 처리하기 좋은 거지. 배수든 약수든. 여기 마침 교집합 딱 돼 있네. 2의 배수이고 5의 배수는 10의 배수지. 그럼 20의 배수하고 10의 배수는 10의 배수 안에 20의 배수 다 들어있잖아. 요게 더 큰 집합이지. 그럼 요거 합집합을 하면 10의 배수만 나옵니다. 그런 거다. 합집합이야. 자, 합집합인데 요거 두 개가 배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8의 배수 안에 36의 배수들이 다 들어가 있지. 18의 배수 안에 36의 배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합집합을 하면 18의 배수만 나옵니다. 그게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교집합. 36의 배수랑 24의 배수인데 이건 합집합이지. 합집합은 처리하기 어려워. 그런데 요렇게 하면 교집합으로 처리할 수 있지. 18의 배수하고 36의 배수 교집합으로 18의 배수하고 24의 배수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18의 배수하고 36의 배수의 교집합은 36의 배수가 되겠지. 18의 배수 안에 36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요건 36의 배수가 되고 18의 배수하고 24의 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잖아요. 그럼 18과 24의 최소 공배수는 6, 3, 18, 6, 4, 24. 3, 4, 12니까 72의 배수다. 교집합이니까. 그럼 36과 72의 합집합이네. 그럼 이건 36의 배수들의 답이. 이제 약수야, 약수. 약수는 10의 약수이고, 15의 약수이고, 30의 약수는 요 세 개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지. 요거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 5가 되는데. 이거의 약수도 되고, 이거의 약수도 되고, 이거의 약수도 되는 거는 5의 약수. 5의 약수는 1하고 5밖에 없네. 밑에 거는 너가 해보면 돼. 똑같아. 요거는 풀이는 쉬우니까 요번에 뜻만 알고자.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고 합집합을 하면 이렇게 돼.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근데 합집합이 1부터 5까지 돼. 그럼 요건 1, 3이고 이렇게 되면 먼저 A집합은 1부터 3. 1부터 3. 자, B집합은 작다니까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지.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요거보다 일단 커버리고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와야 돼. 5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두 번이 3하고 5가 되면 된다. 이제 원소의 개수. 자, 점점 내가 대표 문제만 이제 이거는 됐지. 자, 세 개도 똑같아. 세 개짜리도 세 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먼저 각각의 개수를 더했어. 각각의 개수를 더했다. 그지? 그 다음에 교집합을 뺐지. 두 개끼리 교집합을 다 빼는 거예요. A, B 배수, A, B, B, C, C의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나면
세 개의 교집합은 세 번 다 빼버리다 있지. 그래서 한 번은 더 더해주면 돼. 요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까지.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돼. A에 들어있는 개수 중에 A 빼기 B, 요 안에는 몇 개 있노 하면 여기에 있는 들어있는 개수에서 요 개수를 빼야 되지. B를 빼면 안 돼. N, A교 B를 빼야 돼. 쉽다 이거. 쉬운데 시험 잘 내. 요 유형이 시험 잘 내는 거에 거의 시험 나오는 거예요. A가 B의 여집합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B가 있어요. B 여집합에 이렇게 A가 있다. A,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요 말 뜻이. A에는 6개가 있고 여기 6개가 있어요. 합집합에 10개가 있으면 요 B에는 4개가 있다.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건 A 합 B의 여집합이지. 그럼 A 합 B의 개수를 구하면 그 여집합의 개수 구할 수 있다. 전체가 30개. 그럼 A 합 B의 개수는 A가 여기 18개 있어. B에 총 20개가 있어. 그럼 A 빼기 B에 5개, 여기에 5개가 있어. 그럼 여기에 20개, 5개, 25개네. 요 안에 25개가 있네. 전체는 30개니까 이 바깥쪽에는 5개. 요 문제는 잘해주라. 요렇게 좀 잘 내는 편이다. 요런 게 한 개 있는 상태로 집합 3개가 나와 있어. A하고 C는 교집합이 없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이 3개일 때는 요렇게 거든, 일반적으로. 요렇게 하는데, 이거는 A하고 C 교집합이 있는 모양이라는데, 없을 때는 요거 2개가 겹치지 않도록, 즉, A, B, C를 이런 식으로 보여줘. A, B, C를 이렇게 뺀다 이거랍니다. 그럼 A, C는 겹치는 게 없다. 나머지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A, C만 이렇게 서로 소가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개수를 봐. B에는 10개, C에는 7개. 그 다음에 A 합 B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 합 C도 있고. 자, B 합 C는 B에 C에 더하면 17개지. 근데 12개가 돼야죠. 그 말은 여기에 5개가 있다. 그대로 B하고 C 각각을 더하면 10개, 7개는 17개지. 그럼 12개만 돼요. B 합 C는. 여기 5개. 깨져야 돼. 그 말은 여기에 2개가 있다. A 합 B에 16개. 이쪽에 16개가 있어. 그럼 A 합 B 합 C에는 2개만 더 더하면 돼. 그래서 18개. 77번 요런 형태로 하나의 교집합이 공집합 요렇게 되는 형태로 조금 내는 편이니까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닭하고 토끼를 키우는 가구. 자, 닭과 토끼를 이렇게 A, B로 생각하면 되겠지. 전체 가구는 150가구. 자, 요런 문제는 교집합 A 빼기 B, B 빼기 A, A 합 B의 여집합, 요 4개의 영역에 있는 값만 찾아내면. 자, 먼저 토끼가 닭 150. 그러면 닭을 이게 150. 닭이 150이네. 토끼가 113이에요.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220원, 합집합이 220이지. 합집합은 263개네. 거기서 교집합을 뺐더니 거기 220이다 이거지. 220을 빼면 되니까 여기 43, 여기 43. 닭과 토끼를 키우는 가구 수를 구하시오. 닭과 토끼, 닭은 왜 이게 무슨 문제가 이럴 때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가구 수는 40세.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하나 고르면 돼. 그냥 두 종목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다 하는 것은 A 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말이지.
그럼 A 합 B만 구하면 됩니다. 전체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푼 학생. 여기 또는 여기가 한 문제만 푼 학생. 그럼 합집합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만큼을 빼버리면 됩니다. 세 권의 책 중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그럼 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전체가 50명이라는 뜻이네. 조사를 했더니 A를 읽은 학생, 요만큼 읽은 학생. 그게 27명. B를 읽은 학생이 21명. C가 30명. 세 권은 모두 읽은 학생이 6명. 여기 6명.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시오.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는 여기죠. 여기에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고, 한 권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권만 요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라고. 그러면 합집합에서 요 안에 있는 요 초록색, 빨간색을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거기 한 권만 읽어놨어요. 이해되나? 요 X하고 Y하고 Z. 지금 우리 구하라는 것은 요거 구하라는 거야. 요거. 구하라는 건 요거야. 자, 그러면 전체 합집합의 개수는 50이에요. 50. 자, 합집합의 개수 구한다 지금부터. 27 더하기 21 더하기 30에서 빼기. 자, 교집합 3개를 빼주고 더하기 3개의 교집합 6을 더하면 되죠. 빼기 교집합 빼기 교집합 빼기. 자, 요 교집합은 얼마? A 플러스 6. 요 교집합은 B 플러스 6. C 플러스 6. 그거를 뺀 다음에 3개의 교집합을 더했는 게 합집합의 개수인데 그게 50입니다. 자, 요 부분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8이지. 이렇게. 그럼 이 식 다 정리하면 뭘 구해줘? A, B, C가 합이 구해져. A, B, C 합이 이렇게 구해져. A, B, C 합한다. 자, 합집합이 총 얼마냐면 합집합이 50이었어. 그럼 내가 찾는 건 X, Y, Z의 합이잖아. 자, 그 합은 합집합에서 여기 들어있는 거 빼버리면 되지. 여기서 뭘 빼느냐면 A 더하기 P 더하기 C 더하기 6을 빼버리면 돼. 그러면 이게 바로 X, Y, Z의 합이 된다. 자, 이거는 문제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바로 X, Y, Z를 구하라고 하면 안 돼. 바로 X, Y, Z를 구하지 말고 A, B, C를 구하는 거야. 자, 그거를 구해서 X, Y, Z를 구하더라. 문제를 그렇게 하나 알고 있어. X, Y, Z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구하는 거는 A, B, C의 합을 바로 구하죠. A 합 B에서 A 교 B를 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벤다이그램으로 볼까? 여기를 의미합니다. A 합 B에서 B 합 A를 빼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게 요 연산 뜻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빼기 B 합 B 빼기 A. 요게 요 연산 뜻이야. 요 연산은 그대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 연산은 잘 정리하면 됩니다. A에서 B를 빼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고 여기에서 여기를 뺏는 거의 합집합이 바로 요 연산의 결과가 돼요. 요게 뜻이래. 뜻은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있면 좋다. 뜻은. 자, 이거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주로 요거 아니면 요건데 뜻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요렇게 생각해. 이게 이해하기 쉬워. A에서 B를 뺐다. 즉, 앞에 거, 뒤에 거 집합을 연산을 하면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을 빼고 반대로
뒤에 집합에서 앞에 집합을 뺏는 거의 합집합이다. 자, 이렇게 약속할 때 요 연산에서 요걸 알아도 A 연산 B랑 B 연산 A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지. 이 자리 바꿔봐도 똑같은 말입니다. 교환법칙 성립에 결합법칙도 성립. 요거 두 개는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아. 요 연산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다. 미리 그럴 때 알고 있자.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이거 A, B 바꿔봐도 똑같잖아. B 빼기 A, A 빼기 B 이렇게. 자, A하고 공집합하고 연산을 하면 A가 되나 모르겠다, 그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 그지? A에서 공집합을 빼면 그대로 A지 뭐. 합집합. 공집합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지. 그럼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A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A하고 A 여집합이야. 자, A에서 A가 아닌 거를 빼게 되면 뭐가 남아? A가 남지. A 중에 A가 아닌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합집합. A 여집합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거 빼고 나면 역시 A 여집합이 그대로 남아요.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A에서 전체 집합을 빼봐. 그럼 공집합이다. 합집합. 전체 집합에서 A를 빼고 나면 그럼 A 여집합이지. 자, 합집합하면 U가 아니고 A 여집합이 돼요. A에서 A를 빼면 공집합. 빼도 공집합. 합집합을 해도 공집합. 뜻을 요렇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뜻을. 물론 요렇게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지만 항상 요렇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다는 식으로. 자, 요거는 봐. 요 연산은 뭐라고 정해줬냐? 요 연산은 요렇게 정해졌어. 어떻게 정해졌다고? X 합집합 Y에서 Y 집합을 뺀 거예요. 그치? 그럼 X, Y 합집합에서 Y 요거를 빼고 나니까 남는 건 요것밖에 없지. 아, 이거는 X 빼기 Y를 나타내. 요 연산 뜻이. 앞으로 X 연산 Y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면 X에서 Y를 뺏는 것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A에서 B 뺏는 거 계산할 수 있잖아. 거기서 C 뺏는 거 계산하면 돼. 연산만 이렇게 하는 거 찾아주면 돼. 요 연산은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연산. A에서 B 빼고 B. 자, 요 연산 이름을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불러. 차집합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을 보통 부를 때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연산. 요 연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름까지 붙여놨어.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인데 뜻은 알고 있지. 뜻은 알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했다, 그지? A, B 바꿔봐도 똑같잖아. 자, 요건 아까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했잖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면 이 연산은 연산 법칙으로 안 풀어져. 그래서 연산 정의로 푸는 거예요. 연산 정의로. 자, 먼저 기억. 이연. 좌변하고 우변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지.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좌변. 좌변은 A, B, C가 요렇게 있을 적에 C가 요렇게 있습니다. 먼저 A, B를 연산했지. AB를 연산하면 어떻게 돼? A에서 B를 빼면 여기, B에서 A를 빼면 여기. 그거 합집합이죠. 이제 요거하고 C하고 연산하는 거지. 이거 왜 자는데? 아, 저것도. 자, 요 왼쪽 거를 셈이 뭐라 하냐? B금 친 거. B금 친 거하고 C하고 연산하는 거야. 그럼 B금 친 거 중에 B금 친 거 중에서 C에 해당하는 건 다 빼줘야 되지, 그죠? 요만큼 중에 C, 요만큼 다, 요거 두 개 빼야 돼. 남는 게 요쪽하고 요쪽이란 말이야. 반대로 C에서 색칠된 거는 다 빼야 돼.
자, C 중에서 색칠된 요거 두 개는 빼야 돼. 그럼 요쪽하고 요쪽이 이렇게 남아요. 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야 이 연산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좌변이야, 좌변. 자, 우변은 너가 한번 그려봐. 똑같은 방법. 저번에 한 그려봤지? 우변은 너가 한번 그려봐. 거의 좀 뭐라고 하는지 아나? 무슨 들었지? 거의 아이디어 알려주고. 땀나 물어. 안 불렀어요. 밥은 다 먹었나? 온도 올리지 마, 꾹 끓여. 이제 안 덥더라. 밖에 김치 따려. 그래, 꾹. 저래 추운데도 막 자는 사람. 난 잤는데. 잘 자더라. 네, 나 진짜 잤어. 잘 자더라. 하고 못 기다렸어. 이래가 있고. 나중에 봐라. 확실히 집에 잡으니까 안 되잖아, 이제. 나중에 잘 거야. 자, 오른쪽 봐.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가로부터 문제 되니까 B. 자, B에서 C를 빼면 여기지. C에서 B를 빼면 여기다, 그지? 그게 요거예요. B끔입니다. 그럼 A하고 색칠하고. A 중에서 색칠한 거는 다 빼줘야 돼. A에서 색칠한 거 빼고 나면 요거 두 개 남아. 이쪽하고, 이쪽. 이제 색칠해서 A를 빼야 돼. 색칠한 것 중에 A에 해당하는 요거 두 개를 빼고 나면 요거 두 개 남지. 그게 이쪽하고, 이쪽. 그랬더니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미리 성질을 알고 있어.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그리고 요 그림이 확실히 그려져야 돼. 예전에는 요 해놔놓고 요거를 벤다이 그림으로 그리시오. 그렇게 시험을 해. 자, 이제 A 여집합에서 B 여집합하고 연산하고 A 연산 B의 여집합하고 같나 알아보는 거지. 그대로 알아보면 되지. 여집합이니까 봐라. 또 그림 그리기. 기다리다 이제. A 여집합은 여기 파란색지, 녹색색지. 여기서 B 여집합을 빼야 돼. 자, B 여집합은 같이 그림 복잡해 보이니까 B 여집합은 B가 아닌 거예요. 자, 그거를 뺄 거야. 자, 그러면 녹색 중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건 다 빼야 돼. 녹색 중에 빨간색 이건 다 빠지고 이건 다 빠지는 거야. 요거만 남는 거야. 요 조금만 남는 거야. 녹색 중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걸 다 빼고 나면 요거만. 자, 이제는 빨간색 중에 녹색에 해당하는 거 빼고 나면 요거만 남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뭐하고 같아? 그냥 A 연산 B랑 같네, 이제? 여집합과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찾는 거. 요것도 시험 잘 된다. 시험 잘 된다. 거의 나와. 30명을 대상으로
두 메신저의 사용 여부를 조사해야 돼요. A 메신저가 20명이 사용하고 B 메신저는 14명이 사용해요. 그런데 전체는 몇 명이냐면 30명을 조사해요. 이때 두 메신저를 모두 사용하는 학생 수, 바로 여기다, 그지? 이 학생 수, 요 X. 자, 이 X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면 돼요. X는 최대값은 없을 수 있다. 얼마? 완전 다 겹쳐버리거든. 설마 20은 아니겠지, 그지? 제일 다 겹쳐버리면 14명 이게 몽땅 다 겹칠 수 있어. 그래서 겹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을 때가 14예요. 자, 가장 적을 때는 이게 점점 벌어져서 완전히 벌어져 버리면 되지. 완전히 벌어져 버리면 이게 벌써 34명이잖아. 총 30명밖에 없잖아. 그럼 최소한 4명은 겹쳐 있어야 되겠지. A가 35, B 쪽이 28. 요때 NA 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합집합이 가장 적은 경우는 이 겹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합집합의 개수는 적어지겠지. 왜냐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교집합을 빼버리는 겁니다. 합집합이라는 거. 요거 더하기 요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 빼기 교집합의 개수잖아. 그럼 교집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아지겠지, 수는. 그래서 제일 작아질 때, 요걸 X라면 X가 제일 작아질 때는 교집합이 가장 클 때예요. 그러면 거기 교집합이 가장 커버리면 얼마예요? 35가 되겠지. 교집합이 제일 클 때는 28까지 되죠. 그럼 28이 완전히 겹쳐버리면 합집합의 개수는 35가 되죠. 그래서 합집합이 가장 작을 때가 35.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 그럼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가 합집합은 가장 커지겠지. 교집합이 가장 적을 때는 13이에요. 13명이 겹치는 거예요. 그럼 합집합은 여기 13명이 될 때 이때가 합집합이 최대가 됩니다. 교집합이 적으면 적을수록 합집합은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요게 63에서 13을 빼니까 50이에요. 가장 많을 때는 50. 어느 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필기구의 제조 회사를 조사하였더니 S는 24, L은 14다. 자, 여기 24명, 여기는 13명. 이때 S회사 제품도 L회사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는 이 바깥쪽의 학생 수지.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합집합의 최소값과 최대값일 때 그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합집합이 범위고 하는 거예요. 이랬지? 이것과 y=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무조건 넓이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자, 그럼 요 그래프는 x-이라면 요렇게 0하고 이거. 근데 전체 절대값이니까 0에서 요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서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2분의 1을 여기 집어넣어 볼게. 2분의 1을 여기 집어넣어. 여기 2분의 1 집어넣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4분의 1이지. 요게 4분이죠. 요 y 값이 4분이죠. y축 요렇게 있으면 요 y 값이 요게 4분이죠. 그럼 y=2하고 둘러싸니까 2는 여기에 있겠지. 2는. 이게 y는 2다. 그럼 이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둘러싸인 거잖아. 곡선. 그럼 둘러싸인 건 항상 위에서 아래 빼는 거라 했지. 자, 빼는데 그냥 무작정 위에서 아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넓이에서 요만큼 넓이 빼면 되잖아. 이러지. 그럼 이 넓이는 뭔데? 요게 2. 요게 2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럼 길이를 알려면
아래로 볼록한 곡선하고 y 이퀄 2가 만나는 선. 그럼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x, x 마이너스 요거지. 요게 2가 되는 x 값이 바로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 그럼 정리하면 x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 1, 2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2네. 그럼 요 길이는 3이다. 요 길이는 2잖아요. x축이니까. 그럼 2, 3은 전체 넓이는 6이에요. 자, 거기서 빼면 된다, 그지? 빼면 되는데, 요게 대칭이라는 거는 보이지? 대칭이라는 거 보이기 때문에, 요거 딱 대칭축, 대칭축이 2분의 1입니다.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빼면 된다. 그럼 요 넓이 두 개만 더하면 되지, 이제. 자, 요 넓이는 위로 볼록한 곡선이 여기서부터 1까지. 그 위로 볼록한 곡선은 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위로 볼록한 곡선은. 자, 그거를 2분의 1에서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이렇게 정적분 했는 그게 요 넓이. 그 다음 요쪽 넓이는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1부터 2까지 x축하고 둘이 사이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거는 x제곱 빼기 x잖아. 자, 요거를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면 그게 요 색칠한 넓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 있는 거에 곱하기 2 하면 그게 양쪽에. 그거를 전체 넓이 6에서 뺐다. 여기 둘이 더하잖아요. 요거, 네. 앞에 거 공식도 아니지. 공식은 이거잖아. x축과 둘러싸인 꼴이 넓이지. 요 부분은 공식 쓸 수 있어. 요거 넓이 구했는 거 반이라는 거지. 요 길이는 1이고, 요 길이는 1이니까 공식 적용되는 거 없지. 요게 2분의 1이고 1이니까 뭐 200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지? 요거는 공식으로 풀 수 있어. 요 넓이 구해서 나는 이해하고 있어. 요거는 직접 구하지. 852번. 응? 852번. 52. 그래프는 그 2차식이랑 3차식 그래프 중 아. 이 그래프는 그냥 그리면 잘 못 그려. 이게 몇 번이지? 52번. 정확한 그림 하나 보여줘 볼게. y는 요 그림이에요. 정확한 그림이. 정확한 그림. 0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생겼다. 자, 이제 우리 뭘 그릴 거냐면, 요거 두
개 그래프거든요. 자, 그래프가 이거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 구할 때는 교점부터 구하랬다, 그래? 그럼 교점 구하면 요거 이꼴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럼 x 3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x를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럼 x에 x 빼기 1, x 빼기 3이. 그럼 0하고 1하고 3에서 만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 자, 이제 그래프 각각 그리자. 근데 요 3, 4식 그래프는 x제곱을 묶어주면 x 빼기 3이 돼요. 그럼 3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하는 거죠. 3에서 만나고 0에서는 접하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리는 거 그냥 그리면 돼요. 2차도 이거 하나 그리는 거는 0하고 3에서 이렇게 돼요. 이런 거입니다. 일단 요점과 요점은 지난다 했다, 그지? 지나는데 교점이 어디 생기게 되면 0과 3 여기도 생기는데 여기서 교점이 요점이 교점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아래로 이렇게 되면서 요점을 지나야 돼. 하여튼 지나면서 요점도 지나야 돼요. 여기와 여기서 만나는 게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다시 요 3, 요것도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둘러싸인 게 요 놈하고 요 놈이 이렇게.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요런 형태로 나와요. (3차)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항상. 복잡한 걸 먼저 그리고, 요렇게 되면 포물선이죠, 포물선.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버린 거야. 여기서 이상하게 만나지. 그런 게 아니고, 요 x가 1인 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만나게 하려고 그냥 삐뚤어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주면 이제 둘러싸인 게 요거하고 요거 다른 거 같아. 그게 요거하고 요게. 2차식이 3차식 안으로 들어가요. 3 기준. 3에서 2차식. 혹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렸나? 아니, 그건 아닌데. 하여튼 여기서 만나니까 하여튼 이제 어디 만나야 되지. 요즘하고 만나는 거야. 만났지. 그 다음 이거 두 개 관계는 x가 한없이 커지면 3차가 빨리 커져, 2차가 빨리 커져. 3차가 빨리 커져. 이거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느슨하게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2차가 3차보다 더 이 올라가는 그 폭이 더 커져버리면 안 됩니다. 됐나? 그럼 질문 됐나? 어디서부터 하면 되나? 56번부터. 아니, 맞죠? 몇 번? 56? 이거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그럼 다 그려야지. 요 그래프는 됐네. 요 그래프는 그냥 2차 함수니까 x제곱 플러스 요렇게 일단 생겼고, 자, 위에 점 1,3이 있어. 여기서 접선을 꺼서 이렇게 접선을 껐을 적에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모르겠다, 그지? 우리가 그냥 그러면 접선식 구해보면 돼. x좌표가 1인 점에서 건 접선이지. 위에 점이에요, 위에 점. 위에 점은 2분하면 거기에 기울기죠. x가 1이니까 기울기는 2. 요 점을 지나니까 y-y1은 기울기 x-x.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이 위를 지나요. 양선. 접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요. 요게 1이 되는 거죠. 요게 2가 돼요. 자, 이제 이 곡선하고 이 접선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요. 바로 요걸. 그러면 요거는 요게 지금 1이잖아, 그지? 1,3입니다.
0에서부터 1까지 이 곡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그 둘러싸인 건 항상 위에서 아래 빼라 했다. 그지? 2차에서 1차 빼는 거야. 2차에서 1차씩 요걸 빼야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거를 0부터 1까지 정적분 해주면 되겠다. 자, 참고로 적분 다시 할게. x-1의 제곱이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야. 자, 요 적분은 3분의 x-1의 3승 바로 쓸 수 있지. 여기 1차기 때문에. 미분해서 1이지. 1은 1분 1은 쓸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요게 적분한 거고, 요거를 계산은 요렇게 하는 거죠. 각각 해도 되는데 요렇게 되는 식인 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단지인데 요 식이 3차식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것도 그래프 형태에서 뭘 구하라는지 보자. 0, 1, 4니까 4에서 1에서 0에서 0이고 1이고 4가 돼. 자, 요게 대칭이 아니지. 요게 변곡점 아니다, 그지? 요 폭은 좁고, 요거는 크니까, 요렇게, 실제로 요렇게 조금 갖다 이거는 많이 되게. 이거와 이 곡선 위의 점 1,0, 1,0은 요 점이네, 요 점. 여기 변곡점이 아니라 했지. 변곡점이면 접선이 어떻게 거리죠? 위에 가구도 접선이 되고, 밑에 가구도 접선이 되는 형태지. 그 변곡점 같으면 접선이 뭐 이런 형태다. 그리고 변곡점이 아니니까 또 똑바로 비슷하게 그리거든. 요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리고 요게 0, 1, 4니까, 여기서 접선이 되겠어. 요렇게 되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위로 볼록한 지역에서 접선. 위로 볼록한 여기서, 요런 데서의 접선. 여기 1,0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접선 보면 이렇게 됐고, 이쪽은 이렇게 되겠어. 그럼 요거 찾는 거예요. 접선식을 구하고 요 3차식과 연립을 풀면 1에서 접했기 때문에 1이라는 중근이 나오고 다른 건 알파가 나옵니다. 1이라는 중근하고 다른 건 알파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 계산을 많이 줄여. 1에서는 지금 접선을 건 거잖아. 그지? 1에서는 접하는 게 접하는 거. 접하면 이건 교점이지만 중근으로 근이 됩니다. 근 자체가. 요거 정리해보면 요 부분이 x제곱이니 x세제곱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4니까 4x 이렇게 되죠. 요거 전개식이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 자, 직선은 위의 점이니까 요거 미분해서 기울기부터 1 넣으면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1,0이니까 x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여기 직선.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이 0. 이거의 근이 1, 1 중근입니다. 나머지 근이 알파예요. 세 근이 합이 5네. 그럼 이게 3이 되겠지. 그래서 요 x 값이 3이라는 걸 알죠. 그렇게 하는 게 이 방정식 푸는 것보다는 쉽겠지, 그지? 접점에서, 접점은 교점인데, 그게 중근이 되는 거예요, 중근. 근 중에서도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 거면 직선이 더 위에 있다는 거 알겠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거예요. 그거를 1부터 3까지 정적분 해주면 보이다. 됐죠? 곡선 y = x제곱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위의 점 1,1 y = x제곱이 이렇게 있고 1,1에서 이렇게 접선을 보면 이렇게 생긴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어요. 역시 아래로 올라가는 또 곡선인데 마이너스 있죠. 접선식부터 구해놓자.
기울기가 2x니까 기울기는 2지. y-y1은 기울기 x-x에서 y는 2x 마이너스 요점이 마이너스. 그럼 요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역시 요게 꼭지점이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그려져? 그려지는데 요거로 둘러싸요. 요 곡선하고 이거 위에 좀 이거야 접선하고 그래서 요 2차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2차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 그냥 빨갛게 그려놔보세요. 요 점을 지나면서 이런 어떤 힌트를 뺄까요? 아래로 올라가는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둘러싸인 도형은 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1차에서 2차를 빼야 되겠지? 1차에서 2차를 뺏는 거를 0에서부터 요 교점까지. 그럼 교점이 일단 필요합니다. 빨간 요식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하고 교점 구한다. ax 제곱 빼기 1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 2x 마이너스 1.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고, x를 묶어주면 ax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0하고 a분의, a가 양수니까, 요게 0이 될 거고, 요게 a분이거든. 요 x값이 a분이에요. 자, 교점부터 교점까지 1차에서 2차를 빼니까 결국 알파에서 베타까지 공식선 거지. 2차 계수는 a네 a. 6분의 절대값 a는 양수로 했습니다. 6분의 2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a분의 2에서 0을 빼면 되니까 a분의 2의 세제곱. 자, 이 넓이를 구했더니 그게 3분의 4가 되는 a. 그 다음에 유형 6번 중요하네. 자, 요 S1과 S2가 먼저 X축과 이루는 넓이 S1과 S2가 서로 같다 했어. 그 다음에 두 곡선 fx, gx가 이루는 넓이 S1, S2가 같다. 자, 어떤 거든 관계없어. 자, 요런 경우는 A부터 C까지 요 fx식을 정적분 해주면 뭐가 될까? 이게 0이 되죠. 왜냐하면 넓이는 같아. 그럼 요거 정적분은 다 양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C까지 정적분은 음으로 표현이 될까? 넓이가 같으니 요게 3이면 요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요 정적분이 0이다.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 구해서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A부터 C까지 정적분이 0이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요쪽은 봐. 요쪽은 자, 요거 하나 그려놓고 요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쪽 편에는 빨간색이 위에 있어. 빨간색. 이쪽 편에는 까만색이 위에 있어. 그러면 빨간식하고 까만색 요 식을 fx, gx를 이렇게 뺄 거야. 자, 빼는데 요쪽에서 빼는 거하고 요쪽에서 빼는 거는 방향이 다르지. 그럼 요거를 그대로 놓고 만약에 전체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했다 생각해. 여기서 이까지 정적분했어. 자, 요거를 할 때는 빨간색이 위에 있으면 빨간색에서 빼면 요거는 양수가 되지만 이쪽은 반대로 음수가 되겠지. 근데 요거 두 개의 넓이가 같아요. 요 정적분과 요 정적분은 똑같은데 그거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0이 돼요. 자, 이때는 뺏는 정적분이 0이야. 이거는 왜 안 빼는데요? 뺄 게 없으니까. y=0이니까. 이거나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fx하고 y=0하고 뺏는 식을 a부터 c까지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게 0이니까 빼나 마나잖아.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로 정적분 해주면 되고 0이 아닌 식일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면 한쪽이 양수면 다른 쪽은 반대 순서를 반대로 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무조건 넓이 구하고 하면 안 된다. 62번
2차식이 하나 있고, 그거하고 x,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게 같다. 그럼 그림으로 먼저 표현해보자.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x제곱 k 플러스 2x 2k. 그럼 k하고 2인데 요렇게 되겠지. 그럼 그건 2하고 k. 그리고 k는 요런 수라 했다. 그지? 그럼 요거는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k하고 2에서 만나. 요게 그러면 k가 될 거고 요게 2가 될 거고. k는 2보다 작은 수. k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은 요렇게 있거든. 그럼 이게 y축. 이게 x축. k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 그래프하고 x,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그래프랑 x축이랑 y축이랑 바로 요 넓이. 이만큼. 그거하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니까. 이 넓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네? 택도 없지만 하여튼 같은 거야. 그럼 같으면 봐. 요 fx식을, 즉, 요 fx 요식 있지, 요식. 요식을 0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요게 같다 했어요. 정적분 해버리면 같아져. 그런데 우리는 공식 알고 있잖아. 2대 1이 되면 같다 했지, 그제? 요 길이가 얼마인데? K래. 그럼 이 길이가 2K가 됩니다. 2-K, 요 길이가 2K. 그럼 K는 3분이다. 요것도 공식 알고 있으면 바로 보세요. 됐지? 그 다음에 63. 이런 것도 잘해야 돼, 63도. 63도 봐. 요 색칠된 요 두 개의 넓이가 서로 같다 했어. 요렇게 3차 곡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y꼴 a를 긋고 0하고 1까지 해서 둘러싸인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같다. 요거하고 요거 넓이. 그럼 이거는 자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곡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이 둘러싸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요거는 요 직선이 위에 있고, 요거는 곡선 쪽이 위에 있잖아. 그게 똑같은 말이잖아. 0에서부터 1까지 x 삼성하고 요 a를 뺏는 식. a에서 x 삼성을 빼든, x 삼성에서 a를 빼든, 요 식의 정적분이 0이 된다. 요거 정적분이 만약에 양수였다면 요 정적분은 음수가 될 거야. 직선이 아래 위가, 곡선이 아래 위가 바뀌어버려요. 여기서는 직선에서 곡선이 됐잖아. 만약에 그게 양수라면, 여기서는 곡선에서 직선이 됐지. 그럼 그거는 음수가 될 거야. 반대로 될 거야. A에서 B를 뺏는 게 양수가 될 것 같으면 B에서 A를 빼면 음수잖아. 음수인데 넓이가 같기 때문에 절대값은 서로 같은 거예요. 정적분이 절대값은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더한 정적분은 0이 된다. 요것도 요거 그냥 정적분 해주면 돼요. 그렇다. K는 1보다 크지? K는 1보다 크다. 그럼 이 3차식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서로 같아. 요게 0이고, 요게 1이고, 요게 K가 돼. 그럼 K는 얼마? 당연히 이거. 3차식은 대칭이잖아. 요 점이 대칭이잖아. 넓이가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넓이가 같을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같을 수가 없지, 그치? 같다는 말은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아. 그래서 요 점이 변곡점이야.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 돼. 그래서 이런 거는 K가 돼. 물론 답을 구하자면 0부터 K까지 정적분하면 0이다. 그렇게 풀이하는 거거든요. 풀이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봐. 계산이 봐. 이런 것만 몇 개 탁 해도 봐. 계산이 확 줄지. 이런 거는 많이 알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알수록. 자, A 대 B가 1대 2야. 요거 중요. 1대 2야. 요게 1대 2라 했지.
근데 여기 2차식이잖아. 2차식이면 여기 대칭축을 싹 잘라봐. 그럼 이 넓이는 같겠지.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게 되겠지. 요 x축하고 볼 때 하나는 위에 하나 아래에 있는데 같아. 그럼 0부터 요 대칭축까지 정적분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요 대칭축이 1이라는 거 알겠지? 요거는 0에서부터 1까지 요 2차식을 정적분하면 0이다. 2대1뭐 그런 거 아니다 지금. 그리고 0과 2에서 만나는 이런 거 있어요. 0하고 2에서 만나는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y 이꼴 mx를 껐더니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이 됐어요. 이거와 y 이꼴 mx, 그럼 m은 음수겠지 당연히. a가 이렇게 양수가 되면 x축에서 넓이가 2등분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a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됐죠. 그럼 둘러싸인 게 여기잖아요. 그럼 x축에서 이 넓이가 2등분 될 수 없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요 x축에서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같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는 둘러싸인 부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교점부터 구해야 돼. 교점. 자, 교점 구한다. x제곱 마이너스 2x랑 mx랑,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x는 0이 돼. 그럼 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m이 0이 되니까 x 0하고 2 플러스 m. 요게 교점이 0이고 요 x 값이 2 플러스 m이 된다. 요 교점이 2 플러스 m이다. 요 넓이 요 넓이는 같아. 요 넓이 요 넓이는 같아. 근데 우리 이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네. 공식. 요거는 요게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 그럼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성. 그래서 이게 3분의 4가 돼. 그 말은 이거의 넓이가 3분의 8이란 말이죠. 이해되나? 이 전체의 넓이가 3분의 8이 돼요. 이 전체의 넓이는 공식. 6분의 a 절대값. 2차 계수는 역시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플러스 m의 세제곱. 이게 전체 넓이죠. 그 넓이가 3분의 8이 되고 마침 구하라 하기도 요거 구하라 6만 곱 100번입니다. 아니 뭐 요건 0과 3에서 만나요. x가 0하고 3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y 이퀄 mx에서 이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 y 이퀄 mx를 이렇게 꺼줬어요. 껐더니 요쪽 넓이와 요 아래쪽 넓이가 같게 됐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등분 됐다. 그러면 항상 둘러싸인 거는 교점 구해줘야 돼요. 교점. 요 교점은 요거 이꼴 mx 요거 푸는 거다.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m 빼기 3x가 0이 되니까 0하고 3 빼기 m이 그 0하고 3 0은 요거네. 요게 3 마이너스 m입니다. 3 마이너스. 자, 이제 이 넓이를 알잖아. 이 넓이. 이 넓이는 공식으로 알 수 있지.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성 27이니까 3, 2는 6, 3, 9, 20. 요게 넓이가 2분의 9. 요게 2분의 9면 빨간 넓이는 4분의 9가 되면 되겠지. 빨간색 넓이는 4분의 9. 자, 빨간색 넓이는 또 공식이죠. 2차 계수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 마이너스 m. 요거의 세제곱이에요. 그 넓이가 4분의 9였다. 이 넓이가 4분의 9. 여기서 뭘 구하라 했냐면 이상한 게 갑자기 이상한 거 구하라 했어요. 양변에 6 곱하고 요거 전개하면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고. 이 3, 4식의 근을 구하면 근이 3분의 1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런 걸 구하라. 요거 전개식인 상수항이 없는 식이에요. 여기 자꾸 나. 근데 속도가 없어. 지금 적분이지. 자, 적분에서 속도를 해서 0부터 t까지 그냥 정적분 하면 이게 무슨 뜻인데? 그냥 정적분은 변이야, 변이.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됐다. 위치가 아니고. 그럼 내가 위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처음 위치에다가 내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을 때 t초가 됐을 적에 변이만 이렇게 더해주면 돼. 움직인 거리가 있었지.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그냥 속도를 정적분 해버리면 변이가 된다 했지. 움직인 거리는 요거는 뜻이야. 자, 다른 말하면 뭘 구하는 거라고? 넓이를 구한다는 저거 수치가. 그냥 정적분은 변이, 넓이를 구하면 움직인 거리. 그렇죠. 그런 것만 잘 정리하면 돼요. 그런 것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돼요. 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의 위치를 물었어. 그지? 자, 위치는 위치식에 대입해야 돼. 위치는 위치식에 대입해야 돼. 원점을 출발했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시간을 알아야 돼. 시간을.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요. 기억나나? 요렇게 가면 양의 방향이죠. 요렇게 하면 음의 방향이죠. 요거는 속도가 양수라는 뜻이고 요거는 속도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요. 거기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운동하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요 식이 속도다. 속도가 지금 2, 5, 12가 이렇게 되니까 2, 5지. 2초일 때 한번 바뀌고 5초일 때 진행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뀔 때 있기 때문에 5초 후에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5초 후의 위치는 원점을 출발해요. 5초일 때 변이를 잡아줍니다. 그 변이는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요거를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이게 돼요. 변이를 찾는데 언제 변이를 구하라, 위치를 구하라 했냐면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위치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시각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가 있기 때문에 5에서 5초 후 원점을 출발했지. 원점을 출발할 때가 0이잖아요. 그럼 5초가 지났을 때 위치를 묻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운동만 이렇게 2초까지는 양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 2초부터 5초까지 음이니까 다시 반대로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5초부터는 오른쪽으로 가는 그 순간의 위치를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이제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다른 형태로 표현돼요. 4에서 점 P의 위치를 구하라. 원점을 출발해. 원점을 출발하고 4에서 위치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v dt 요거 계산하면 답이다. 그제? 그냥 변이만 보는 거기 때문에. 자, 0부터 4까지 속도를 적분할 거예요.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0부터 4까지 하면서 속도식이 바뀌고 있지. 0부터 2까지는 요게 속도식. 요거를 그냥 정적분 해주면 돼요. 2부터 4까지 2보다 클 때는 요거예요. 그럼 요 식을 정적분을 해주면 요게 바로 0부터 4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되고 요게 또 변이가 됩니다. 왜 두 개가 되는지 알겠지? 속도가
0부터 2까지일 때와 2부터 4까지일 때 속도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속도로 각각을 접근해요.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어떤 운동을 하느냐. 지면으로부터 30m 올라간 여기서 어떤 물체를 처음 속도 20의 속도로 위로 이렇게 던졌어. 여기서 속도가 20m/s가 돼. 이런 속도.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 똑같은 길을 따라서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겠어. 3초 후 지성으로부터의 높이를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적의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그 차이를 3초의 높이. 3초의 높이는 제일 처음에 내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을 거야. 그럼 3초까지 변이를 해주는 거야. 변이는 속도식. 속도가 20-10t가 돼. 그거를 3초일 때 요게 3초 때의 변이죠. 자, 요거를 계산한 것을 H1이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적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지. 지상으로부터 높이. 지상으로부터 높이는 최고 위치는 언제 도달하느냐면 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속도가 0이 되는. 그래서 요거 속도는 20-10t 요게 0이 되는 t를 구했더니 2초 후에 여기 던졌어요. 2초 동안 요렇게 가면 그게 최고 높이에 도달해요. 자, 2초 동안 움직인 거리고 한다. 요 가는 게 요게 2초예요. 2초 동안 움직인 거리고 한다. 자,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0부터 2까지 20-10t를 그대로 정적분하면 안 되고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돼요. 그런데 0부터 2까지는 요게 0부터 20 사이니까 항상 이게 양수가 돼 있지. 그래서 그냥 정적분해도 이게 움직인 거리가 돼요. 그럼 요게 20t-5t죠. 요거를 0부터 2까지. 자, 2를 집어넣어봐. 40-4, 5, 20. 여기서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게 20이다. 2초 동안 움직인 요 거리가 20이다. 근데 내가 이미 30m만큼 높이 올라와 있잖아. 그러면 최고까지 높이 형태는 50이 됐어요. 그래서 H2, 요 놈이 또 50이다. 요거 계산해서 요거하고의 차이를 구하죠. 움직인 거리 차이. 속도식이 지금 1차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속도식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넓이야. 움직인 거리가 아니잖아. 변이잖아. 변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넓이랑 요런 넓이를 구해요. 그게 바로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잡아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제 요까지를 여기서 요까지 정적분 해주면 요거랑 요게. 그래서 그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움직인 거리, 그냥 정적분 하는 거는 변이. 넓이를 구한다는 게 바로 음수 쪽을 양수로 만들어준 즉 절대값 V 하는 거예요. 어? 요거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속도가 0 되잖아. 요게 속도잖아. 속도 0이 되는 t가 2가 돼요.